자,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의 이창원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매일 여러분들 수요일 제외하고 월화 목금 장마감 이후 5시 10분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우리 무료 회원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저는 매일경제TV에서 현재는 아침에 매일 장보는 남녀 7시 그리고 생쇼 12시 찾아뵙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에는 고고쇼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 전략과 대응 방법 그리고 또 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일부 리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종목들 과연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투자 아이디어와 좀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볼게요. 자, 지수 보시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흐름을 보시면 자, 마이너스 3%. 몇 개월 만에 또 지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3% 이상 크게 빠지면서 여러분들 지수를 급락에 몰아넣었습니다. 자, 우선은 개인들이 오늘 무려 1조 7천억 원이나 순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그러나 현재 외국인들이 거의 뭐 1조 4천억 매도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들이 아무리 좀 매수에 동참을 했다고 해도 이번에 지수 하락을 좀 막을 수는 없었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 전체적으로 좀 다 빠졌는데요. 우선은 삼성전자는 2%, SK하이닉스는 뭐 낙폭이 좀 적어요. 마이너스 0.4%, LG화학 마이너스 2%, 뭐 네이버 마이너스 3%, 대부분의 업종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증시 하락에 언론에서는 무슨 게임스탑이 거래가 정지돼서 오늘 지수가 뭐 빠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선 그 지수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피 지수는 2800포인트 전후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800선 위로는 오버슈팅의 모습도 보여줬고, 또한 개인들도 증시 상승에 베팅하면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용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모습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어제 공개방송에서. 그래서 일단은 2800포인트까지는 어찌됐건 좀 열어놔야 됩니다. 회원님.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신용 매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개인들의 신용 매수 지금 사상 최대치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개인들 신용이 어느 정도 털어야
좀 건강하게 조정, 그러니까 건강한 조정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회원님. 지금 단순히 지수의 앞만 보고 좀 무리한 매수를 한 그런 그 물량들이, 신용 매수 물량들이 좀 빠져야 지수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뭐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개인들이 신용으로 매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 VIP 회원분들께도 뭐 일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신용 매수 물량, 신용 매수라는 거는 본인의 자금 플러스 본인의 예수금을 담보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서 베팅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신용 매수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통계를 내보면 보통은 평균적으로 종목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가 조정을 보이면 신용 매수를 했던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회원님.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신용을 좀 터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거를 또 버티는, 그냥 끝까지 가보자 하는 신용 물량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이후 이제 조정은 바로 증권사의 반대 매매를 통해서 신용 물량이 좀 털어지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보통 주식이 기본적으로 25에서 30%가량 하락했을 때 나옵니다. 물론 종목마다 달라요. 왜냐면 또 그 종목마다 들어갈 수 있는 신용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평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시장은 추세 상승장이다,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대세 상승장은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월봉과 연봉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에 자, 이런 시기들을 보셔야 돼요, 회원님. 2000년도부터 시장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있었던 상승장, 결국은 이것도 상승장이죠. 요 중간 있었던 이런 자리도 결국은 상승장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지수는 결국 여기서부터 뭐 계속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죠. 자, 보시면은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아우성, 그죠?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표현하셨을 텐데, 이거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결국은 지수는 오늘 같은 하락은 월봉상으로 보면 그냥 윗꼬리 정도 수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런 상승장에서 나오는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고, 그리고 신용 매물을 털기 위한 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용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매수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쵸? 매수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현금 매수를 한 투자자라면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회원님.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알고 맞는 것보다 모르고 맞는 게 더 아픕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런 건강한 시장, 상승장에서 나오는 조정은 신용 매수를 털기 위한 작업일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개인들의 손절 물량 종목마다 마이너스 10에서 15%, 그리고 반대 매매 종목별로 마이너스 25에서 30%. 이거는 이제 조정을 좀 깊게 받는 거죠. 이건 조정을 깊게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그래서 우선은 여기 지금은 한 이 정도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종목들이 마이너스 뭐 5%,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으니까. 그래서 일부 또 추가적으로 몇 번 조정이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바뀐 게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뭐 지금 시장의 이슈들 보면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언론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은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은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테이퍼링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결국은 계속 현재 제로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할 것이고 또한 자산 매입이나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시장이 왜 빠졌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이런 건강한 조정에 의해서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회원님. 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나올 만한 그런 이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만한 증시 이벤트. 자, 우선은 2월 1일 날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2월 1일 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뭐 추가적으로 뭐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고, 또한 2월 2일 날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월 2일 날 있는 내용이에요. 2월 2일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월 5일에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실업률이나 이런 걸 얘기하겠죠. 실업률이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월 9일 날 그 상원의원에서 트럼프 지금 탄핵 민주당에서 발의했죠. 탄핵 심의 이게 이제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부분, 그리고 미국이 이거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미국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의회에 논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재료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결국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기 때문에 현재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별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면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요거는 일정이 미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10일에 연준 이제 파월 의장이 그 뉴욕의 경제학회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연설. 여기서도
만약에 주식 시장이 이때까지도 뭐 지지부진하고 하면 어느 정도 립 서비스로 시장은 뭐 앞으로도 아직 코로나 침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침체 끝나지 않아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2월 10일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뉴욕 경제학회 연설에서.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정 일정 보면은 이제 오늘 1월 말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2월 20일에 한국에 2월 수출 실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2월에 이제 반도체는 당연히 이번에 그 삼성전자 실적 나온 거 봐서라도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월 25일은 이건 조금 뭐 한 달 정도 남았겠지만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에 대한 포지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지금 파월 의장 뉴욕 경제학회 연설 요거랑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 의회 돈이 요거는 이제 날짜가 안 정해졌고 그 다음에 요거 실업률 여기서 실업률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국 증시가 아직 탄탄하다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논하기는 어렵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는 반등을 하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고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미국의 고용 문제가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좀 약해요. 왜냐면 그만큼 인구도 받쳐주지 못하고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수보다는 소비 그 수출을 위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내수보다는 수출인데 미국은 다르죠. 미국은 이 고용이 직접적으로 미국의 소비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고용보고서 2월 5일날 있는 요게 만약에 잘 나온다면 증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 뭐 일단은 내용은 이래요. 다음 주 그리고 2월 달에. 근데 오늘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진 거는 사실 별 이유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올라갈 때 이유가 뭐였어요? 올라갈 때 지수가 상승할 때 이유 어떤 이유로 증시가 상승했죠? 이게 왜 상승했죠? 이거를 여러분들 본질을 좀 보셔야 돼요. 지수가 상승한 이유 경기가 좋아서? 뭐 소비가 촉진돼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코로나가 호재라서? 아닙니다. 돈의 힘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말 그대로 유동성인 거잖아요. 그죠? 유동성 장세. 그러면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코로나 재확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유가 안 돼요. 코로나 재확산 이유가 될 수 없다. 그쵸?
전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코로나가 이유여서 빠졌다면 애초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수는. 왜? 그동안 지수가 올라오면서 코로나가 재확산 됐냔 말이에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돈의 힘으로 돈 풀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지수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이 테이퍼링을 경계해야 됩니다. 테이퍼링. 그런데 지금은 일단 연준에서는 이 테이퍼링,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과거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자, 지수 상승 속에서 작년부터 보시면, 자, 요런 구간을 보세요. 자, 여기 과거에도 이런 구간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폭락할 것 같나요? 네.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추세만 본다면은 그냥 떨어질 것 같죠? 이때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4.7% 빠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때도 뭐 작년에는 워낙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때마다 지수는 더 갑니다. 지금은 어차피 유동성 장세라 무슨 코로나로 인해서 뭐 빠질 때마다 코로나 재확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있는데 올라왔냐. 더 심해졌잖아요. 코로나는. 그건 그냥 다 말장난 갖다 붙이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구간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뭐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은 지나고 보면 지수 상승의 어떤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표시했던 부분. 네. 그리고 지수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요. 물론 많이 올라온 만큼 조정이 깊을 수는 있어요, 회원님. 하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추세가 하락이 아니라 조정. 여러분들 조정이라는 말은 다시 재조정을 통해서 증시가 상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창호 전문가는 물론 지수는 2700, 2800 사이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회원님.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할 뿐이지 현재 지수가 추세 상승장이며 뭐 이런 자리에서 올라타신 분들은 처음부터 고점에서 신규 매수를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긴 싫겠지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해서 매수가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조정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지수가 빠졌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질 듯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로또를 사서 긁었는데 추첨이죠. 추첨으로 할게요. 로또를 사서 토요일날 번호를
맞춰봤는데 꽝이에요. 꽝.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또 용지를 버리는 지금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이 로또 용지가 주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어떡하지? 나는 상승만 바라보고 샀는데 이거 완전 꽝이네. 근데 여러분들 주식은 본질적으로 로또가 아닙니다. 그냥 그날 꽝이 나가지고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회원님. 결국은 우리가 HTS 또는 MTS 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격적인 측면만 부각해서 이 주식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지분을 0.00001%라도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회원님, 주가가 만약에 떨어져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A라는 기업이 자, A라는 기업이 올해 영업이익이 30% 성장하고 내년에 또 30% 성장하고 매년 5년 동안 30%씩 영업이익이 성장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A라는 기업이.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에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고 했을 때 1년에 30%씩 5년 동안 성장해요.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1.3 머티리얼 5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업이익도 결국은 복리로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 기업은 만약에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고 했을 때 잘 들으세요. 시가총액이 1000억인 기업이 매년 30%씩 영업이익이 성장해서 이게 5년을 지속한다.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는 산술적으로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3,700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복리로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일단은 이 기업의 주가가 시가총액과 처음에 똑같다라고 했으면 근데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와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조정 나와요. 내일 모레도 조정 나와요. 그러면 이 기업이 매년 30%씩 성장하는 기업이 그럼 주가가 극단적으로 매일매일 빠지면 그럼 0이 되면 회사가 없어집니까? 회사가 없어집니까, 회원님? 만약 계속 빠지면 0에 수렴합니까? 회원님?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빠져도 놀라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성장할 기업은 결국은 주가는 여러분들 무슨 테마주든 정치 테마주든 뭐든 엄청나게 많지만 주가는 결국 영업이익에 수렴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업의 가치가 1000억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매년 30%씩 늘어나면 결국은 5년 후에는 이 기업의 가치는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3,712억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업의 가치예요. 그럼 주식은 여기서 어떻게 가나요? 응? 회원님. 주가는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요? 이게 주가가 아니에요, 회원님. 주가는 이 기업이 5년 동안 30%씩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선반영하는 그런 흐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 주식이라는 건 먼저 미래의 가치를 땡기죠. 그럼 이렇게 가요, 주식은. 그쵸? 먼저 가요, 먼저. 그러다가 오늘 같은 날 회원님 극단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이 기업은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성장할 텐데 여기서 손절해 버려요. 또는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반대 매매 나가겠죠. 그쵸?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기업의 가치와 영업이익은 주가는 같이 가게 됩니다. 기업은 꾸준히 성장하는데 주가만 사람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땡기고 먼저 떨어지고 좀 올랐다가 땡기고 이런 식인 거예요, 회원님. 이해되셨나요? 지금은 이 어느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원님.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다고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물론 박셀바이오나 신풍제약이나 또는 신라젠처럼 기업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주식은 당연히 지금 최고점의 가격을 영원히 회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팩트예요. 네. 그러나 그 기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잘 보세요. 여기 이제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그 기업이 성장성이 확보됐다. 아니, 이 종목은 냉정하게 봐도 올해도 좋을 것이고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종목을 팔 이유는 없습니다. 왜? 결국 주가는 흔들려도 아래 위로 흔들려도 파동을 그리면서 흔들려도 결국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에 수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원님. 자, 여기까지 이해됐다 7번 눌러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됐다 7번. 자, 여기까지 이해됐다 7번.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회원님. 네. 이거 이해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불안해. 왜냐면 내가 가진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도 모르면 당연히 불안하죠. 왜냐면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 기업이 내년에도 별로 성장성이 없으면 못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당연히 종목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이런 지금 같은 장 과거에 여러분들 요 몇 달 전만 해도 완만한 상승장에서는 그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대세 상승장이었죠. 그냥 다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생쇼에 상징적인 의미로 삼성전자를 넣습니다. 예.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상징적인 의미로 삼성전자를 넣었어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여기 들고 계신 분들 1번 눌러보세요. 나는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다 1번. 나는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다 1번. 회원님. 자, 보세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82,000원을 찍었습니다. 95,000원에 아주 극단적으로 95,000원 최고점에 사신 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삼성전자를 단타를 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손절해야죠. 진작에 손절했어야죠. 단타인데. 그쵸? 근데 나는 삼성전자를 미래를 보고 투자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삼성전자의 앞으로 성장성, 실적을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예를 들어 이번에도 26% 성장했다. 26% 성장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영업이익이 전년 분기에 1,000억이 났다고 하면 26% 성장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회원님? 얼마긴 얼마예요? 1260억이 되지. 그쵸? 네. 그리고 내년에 또 2022년에 전년 동기 대비 또 26% 성장했다. 그러면 얼마예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여기서 또 1.26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은 실적이 1587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복리로 늘어나는 거예요. 복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다는 거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막 30%씩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익이 급증한다는 얘기예요, 회원님. 자, 그럼 삼성전자 보면은, 자,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있고 뭐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성장할지만 보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가 걱정입니까? 만약 삼성전자 여기까지 떨어져요. 3만원이 됐습니다. 근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또 한 50% 증가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3만원인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년에 50%가 증가했어요. 그럼 복리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1.5 곱하기 1.5가 되는 거라고요. 또 내년에 50% 성장했다. 그럼 이거 또 1.5가 되는 거예요. 복리로 늘어나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그러면 여러분들 성장하는 기업이 단기로 이렇게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익이 급증하는 복리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주식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는 그 기업의 성장, 즉 영업이익에 수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 삼성전자도 뭐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금처럼 실적이 눈으로 확인된다면 뭐 결국 이거예요, 회원님. 그럼 나중에 10만 원이 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어떤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들고 있어요. 마음 편하게 할 거 하시고 할 거 하시고 일도 잘 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일 잘 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뭐 등산도 다니시고 밥도 잘 드시고 또 10만 원 갔네. 역시 성장하는 기업을 믿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요 빠지는 기간 어차피 올라올 종목이었는데 요 빠지는 기간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요 기간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도 안 넘어가고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도 해치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주가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계좌가 수익이 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계좌는 수익 나서 좋겠지만 내가 그동안 여기 마음고생했던 건 누가 보상해 줄 거냐고요. 예. 요 힘든 시간 보낸 거는 결국은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올라올 종목인데 마음 졸이는 그 시간대 그 시간 그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야. 아무도 보상 안 해줘요.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고통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장하는 기업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개별주, 성장주들 성장이 보장되어 있는 종목은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지금 매집주 플러스 하루에 한 종목 추천합니다. 자, 회원님 이해하셨다 7번 눌러보세요. 이해하셨다 7번. 결국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괴롭히는 거라고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냥 삼성전자를 예를 든 거예요. 코스모학 예를 들어볼까요? 자, 코스모학 월봉으로 보시면 자 지금 여기에요. 시장이 빠지든 뭐하든 여러분들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일을 그만둡니까?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그 주식이 마이너스 30%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공장이 30% 가동이 중단됩니까? 또는 30% 직원의 30%가 구조조정이 돼서 없어집니까? 또는 원래 맺었던 계약이 30%가 무효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기업은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가 빠지던 오르던 상관없이 갈 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믿고 가세요, 회원님. 뭐가 문제예요? 만약에 그 기업을 투자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계약이, 자 그냥 코스모학, 알기 쉽게 코스모학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코스모학을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시기에 매도를 하시겠어요? 이런 종목은 매도하는 시기는 이런 거예요. 자, 어차피 코스모학이 하고 있는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인 코발트, 지금 GM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법인에 포스코 케미칼이 5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 양극재에서 코발트를 코스모화학이 납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 매수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거는 주가가 뭐 마이너스 5%가 빠졌느니 아니면 반대로 플러스 5%가 수익이 났느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한 이 이유가 없어져야 그때 매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모화학이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이게 5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이 모멘텀을 가지고 갈 텐데, 그리고 2차 전지 수요는 계속적으로 폭발해서 코발트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예정이에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요. 근데 만약에 코스모학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사업을 접었다, 이러면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럼 매도예요.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뭐 사업 내용도 바뀐 게 없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죠. 진짜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탑승했다가 주가가 빠져요.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그냥 이런 자리에 샀는데 밀려요. 왜 올라간지도 모르고 샀어요. 그 왜 빠지는지도 몰라요. 이런 걸 두려워하시는 거죠. 이런 걸 두려워하시는 거죠, 회원님. 혼자서 전전긍긍하는데 회사는 여전히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어요. 뭐가 걱정인 거예요, 도대체? 뭐가 걱정입니까? 삼성전자 본사 가보세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짓고 있는 공사 현장 가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만 혼자서 힘들어하는 걸 수 있어요. 굉장히 뻘쭘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회원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이 기회에 모든 종목을 제가 오늘 얘기한,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야 하는지, 이 기회에
내가 버릴 건 버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성장하는 기업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회원님?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우리 VIP 회원님들께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방은 매집 종목은 올해, 내년, 내후년에도 성장할 기업을 지금 매집합니다. 아,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땡큐예요. 더 오히려 현금 있는 분들은 오늘도 우리 VIP 회원님 주가 또 떨어진다고 더 싸게 사면 좋은 거죠. 이러고 사십니다.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불안하시다면,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이 확신이 안 들어요.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저점에서 지금 시장 떨어져도 무조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어차피 주가는 그 기업이 영업이익도 늘고 성장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님. 네, 매집주 지금 매집하는 거 대표적으로 3개, 이거 모두 다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분명히 갖고 있는 것 중에 한참을 안 올라오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이 영원히 안 오는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최고점에 이상한 거 매수한 것들, 그거 전부 제가 교체해드리고 바닥에서 아주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다시 매수하세요. 그러면 주식시장 흔들려도 여러분들 마음이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원님? 자,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저는 우리 VIP 회원님들께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같이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예, 뭐가 무섭냐? 어차피 지금 매집하고 있는 것들 올해도 좋아지고 내년에도 좋아지는데 오히려 단기로 눌리면 더 크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전혀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 이렇게 어디 초상난 거 마냥 증시 떨어진다고. 주가는, 지수는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만큼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원님?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회원님? 매일경제에서만 지금 9년째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경우를 한두 번 겪어봤겠습니까, 회원님? 이런 경우를 제가 한두 번 겪어봤겠습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1년에 여러 번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중요한 거는 종목 교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도태되지 마시고, 회원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정혜원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을 전부 올리세요. 전부 올리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고, 주말에 올리세요. 가입하신 분들 월요일에 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 아니면 이 종목은 안 된다, 그냥 올라온 거다, 박셀바이오처럼 교체해야
하는 종목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교체해야 되는 종목은 저 이창원 전문가가 판단한 매집주 이걸로 전부 여러분들 직장인 사업자분들 문자로 일괄 발송됩니다. 월요일날 실시간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발송됩니다. 이걸로 교체하세요. 다 제 밑에 여러분들 상담할 때 다 달아 드릴 거예요, 직접. 자, 그리고 단기 오늘은 안 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우리 방은 매집주 플러스 단기 매매, 시장과 좀 관계없는 단기 매매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좋은 것들. 자, 이렇게 매매하고 있으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불안하신 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지금까지는 지수가 올라오면서 냉장고가 이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산 내 와이프도 수익이 나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 결국은 종목에 따라서 이제는 종목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 성전 정말 중요합니다, 회원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픈 채팅방은 이제 못 들어오고요. 자, 한 달 가입하신 분들은 7일 연장해 드리고 3개월 가입하신 분들은 한 달 연장 기간, 적응 기간 드립니다. 제가 적응 기간 드리는 겁니다, 회원님. 네, 다 오세요, 회원님. 여기 보시면은 정의원 게시판, 여기에 신규 가입 정의원 게시판 이용 수칙 다 읽어보시고 그대로 종목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정의원 게시판에 다 올려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문가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생각과 동감되시는 분들만 오세요. 아시겠죠? 그런 종목으로 추천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카페 가입은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또한 매일경제 고객센터 1588-0648로 전화하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ARS는 02-3490-4668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금요일 밤 또는 주말에 보시는 유튜브 회원분들은 자, 이 밑에 보시면 매일경제 공식 홈페이지 VIP 인터넷 가입 있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올해 또는 내년에 실적과 업황이 크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지금은 반드시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을 전체적으로 포트를 다 수술해 드릴 거예요, 제가.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록 이거 하시고 저희한테 가입 상담 여기로 1대1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멋모르고 종목을 샀는데 빠지니까 불안하신 겁니다, 회원님. 그 종목이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이 종목을 샀다면 사실 그 종목은 올라도 불안한 겁니다. 왜냐면 또 빠질까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불안하고
더 빠질까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불안합니다. 오른 다음에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잠깐 올랐다가 빠질까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종목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 그동안은 뭐 주식 초보들도 삼성전자가 좋다더라, 현대차가 좋다더라 하면서 매수했으면 올라가는 장이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저점, 개별주, 매집주를 통해서 그리고 세력주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창호 전문가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주말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10종목이라면 그 10종목 중에 과연 몇 종목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안심하도록 확신을 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종목 교체하세요. 제가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P 회원만의 특권입니다. 이거는. 자, 좋습니다. 자, 이창호 전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